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요양보호제도의 고유희 교수입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시작을 해서 어르신들이 등급 판정을 받으시면 시설에 입소하실 수도 있고 집에서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데, 이제 생활하시는 분들, 입소하셔서 시설에 입소하셔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요. 우리 시설에 입소하시는 단계가 입소 전 단계, 그러니까 입소하기 전에 당연히 어떤 정보라던가 뭐 생활시설이 어떤 거라는 거를 접근성을 보장받을 권리가 있었고, 뭐 입소한 단계에서 누려야 되는 권리, 그리고 입소 후, 그러니까 입소 후는 퇴소가 되겠죠. 그래서 퇴소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자, 일단 입소 전 단계에서 보면, 만약에 이제 시설에 한번 입소를 하게 되면 그 시설에서 계속 생활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상생활을 하셔야 되는데, 이 시설이 어떤가에 대해서 어떤 기본적인 정보를 당연히 받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분들이 이 시설에 관련된 기본적인 정보에 대해서도 미리 다 파악이 된 상태에서 입소를 하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보시면 운영 주체,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개인이 운영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단체가 운영을 하는 건지, 아니면 뭐 그 시설은 좀 종교와 관련된 이런 곳에서 운영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제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뭐 종교 단체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종교가 맞지 않으면 아무래도 생활하시기가 어려우시니까 이런 운영 주체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 시설의 위치와 환경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서비스 내용은 어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기본적인 정보를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이제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그리고 직접 방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온라인에서 내가 이 시설에 대한 정보를 좀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홈페이지에 들어가 본다던가, 아니면은 카페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어떤 그 시설에 대한 정보 이런 것들을 알고 싶을 때 상시 공개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접근 권한이 뭐 너무 힘들다던가, 아니면은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만 공개하고 다른 때는 평소에는 볼 수 없다던가 이러지 않고, 항상 내가 원할 때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끔 이 온라인 매체, 인터넷에 정보가 올라가 있어야 되고, 만약에 어르신이 직접 방문을 해가지고 시설을 둘러보고 싶고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싶다라고 했을 때,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좀 성실하게 최대한 어르신들이 알아듣기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제3자의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시설이 어떤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설명을 드릴 때, 거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의 개인정보라던가 사생활이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다시피 이렇게 막 그 뭐 카메라 같은 거를 설치를 해가지고 생활하는 거를 보여드리는데, 뭐 생활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게 너무 거부감이 있다,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들은 절대 이제 그 설명하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때 피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허위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이제 뭐 한 분 한 분 이제 입소를 하는 게 좋은데, 입소를 하실 때 허위 정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물리치료실이 없는데 뭐 시설에 입소하시면 물리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의사가 계속 그 시설에서 계시지 않는데 뭐 몸이 안 좋으시면 언제든지 의사가 이제 항상 시설에 계시니까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이제 허위 정보에 들어가기 때문에 허위 정보는 절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소 계약 단계. 그래서 입소 전에 충분하게 설명을 듣고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할 때도 여기 보시면 이제 뭐 계약 기간이 몇 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은 뭐 그래도 계속 있고 싶은데 계약 기간을 뭐 6개월로 해놨다라고 하면 6개월이 지난 다음에 다시 연장을 하면 좋기는 하지만 그렇지 못하다라고 했을 때 굉장히 이제 불이익을 당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하는 계약 기간이신지, 아니면은 급여 내용이나 비용이 적절한지, 그리고 급여 내용에 속하지 않는 비급여 항목,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본인 부담금이 15%,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그 한 달 동안 100만 원을 이제 서비스를 받았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15만 원만 낼 수가 있는데, 비급여 항목 같은 경우는 100% 본인 부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급여 항목이 이 시설에서 내가 한 달 동안 생활할 때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또 그 비용은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 그 급여 비용은 얼마 안 되는데 비급여 항목이 너무 많다던가 비용이 너무 많다던가 그러면은 이제 어르신이나 가족분들이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적절한지를 충분하게 정보를 제공을 받고 계약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그 정보에 대해서 전반적인 정보는 대상자 특성에 맞게 설명하고 공지해야 된다. 그래서 계약을 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어르신이 눈이 잘 안 보이신다라고 했을 때 충분하게 말로 설명을 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글자 크기를 조금 크게 하면 어르신이 잘 보실 수 있다라고 했을 때는 그거에 맞게끔 이제 설명하고 공지를 한 다음에 계약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입소를 하셨을 때 시설 내에서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다.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이 제한받게 되는 상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개개인의 자유가 중요하다라고 하더라도 공공의 자유가 제한을 받으면 약간 개인의 자유가 이제 뭐 약간 제한도 된다. 뭐 예를 들어서 이 어르신이 밤에 막 크게 음악을 틀어놓고 싶다. 이거는 개인의 자유인데 다른 어르신들한테 방해가 된다. 그러면은 밤에 크게 뭐 음악을 못 들으신다던가, 뭐 음악을 이제 나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는 걸 싫어하신다. 그래서 나는 그냥 이어폰 없이 크게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공공의 이제 그 반하는 이런 것들은 약간 제한 받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공유되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입소를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공정한 입소 계약을 맺을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아도 이제 어르신이 싫다라고 하면은
뭐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고려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입소 계약 단계에서 어르신이 여기 괜찮네, 뭐 들어가도 되겠네 라고 이제 자유롭게 표현되거나, 그 어르신들의 의사가 당연히 존중이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의 연장선상으로 자유 결정권,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들이 보장되어야 된다. 그리고 이게 보장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이제 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입소하는 단계에서 어르신이 나는 입소는 하고 싶은데 뭐 중간에 뭐 어디를 가고 싶다던가 무엇을 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그거를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좀 지역사회하고 연계가 돼서 어르신이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돌봄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해가지고 뭐 그 시설에서 입소 노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물론 뭐 그런 거는 있겠죠. 뭐 우리 시설은 치매 전담, 뭐 치매 전문 요양시설입니다 라고 했을 때 주로 이제 치매 어르신들을 입소시킬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뭐 돌봄이 어렵다라고 예상된다라고 해서 배척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 보시면 뭐 다만,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는 이제 어쩔 수 없이 입소 노인을 이제 제한을 하거나 뭐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니까 뭐 우리 시설은 의료 시설이 좀 이제 다 이제 어르신들이 입소를 다 했기 때문에 뭐 의료 서비스가 더 필요하신 분이 입소를 하게 되면 좀 이제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다. 뭐 이럴 때는 이제 어쩔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소 계약 시 당사자, 그러니까 뭐 시설 쪽이나 노인 보호자분들,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그래서 뭐 어르신 성격이라던가 어르신 취향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고, 그 다음에 계약서를 쓴 다음에는 각각 보관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만약에 이제 기본적으로 계약을 할 때 당사자는 어르신 본인이기는 하지만,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뭐 인지 능력이 부족한다던가 어르신이 뭐 글씨 이름을 못 쓴다던가 뭐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본인이 직접 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는 이제 보호자분들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보호자가 없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 대리인이 이제 계약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계약이 끝나서 어르신들이 시설에서 생활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누려야 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에서 보시면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또 개별화된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이제 생활 단계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개별화되어 있다 보니까 각각의 원하는 서비스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르신이 그러면 원하는 서비스가 뭔지를 욕구를 먼저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들이 어떤 성격이다, 어떤 취향을 갖고 있다, 이런 것들을 관찰을 통해서 욕구를 파악하고 그 내용, 그러니까 관찰을 해서 파악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어떤 서비스를 제공을 하겠다라는 이제 계획을 수립을 해서, 노인이 만약에 이제 어르신 이런 서비스를 이제 이렇게 시설에 계시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르신이 만약에 서비스 변경을 요청하거나 뭐 이럴 때는 그 변경 요청을 반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어르신의 욕구를 파악을 했는데 어르신의 욕구 파악에 뭐 추가를 하거나
아니면 변경할 내용이 있으면은 어르신의 개별화된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 의사를 반영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시설 내 모든 서비스 내용이 사전에 설명이 되어야지 어르신이 그 중에 나는 어떤 거를 원한다 이렇게 이제 그 욕구 파악이 되기 때문에 사전에 다 설명이 되어야 되고, 당연히 강요나 강압은 안 되겠죠. 그래서 어르신은 이거 하셔야 됩니다. 이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개별화된 서비스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어르신 욕구를, 그러니까 어르신이 나는 이런 서비스를 받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이게 이제 이루어지지 않거나, 그러니까 반영되지 않거나 좀 늦어질 경우에는 그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어르신한테 설명을 드리고, 그렇구나, 뭐 예를 들어서 어떤 서비스를 받으려고 했는데 그 서비스를 제공을 하려면 어떤 시간적인 라던가 아니면 도구가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어르신 아직 그 도구가 준비가 되지 않아서 시간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어르신이 동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생활실에서, 그러니까 시설에서 어르신들 방, 생활실에서 개인 물품을 설치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허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르신이 나는 텔레비전을 꼭 봐야 된다. 아니면은 나는 이런 화장품이 필요하다라고 하셨을 때 이런 화장품을 갖고 계신다던가, 아니면 텔레비전을 설치를 해서 어르신이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개인 물품이나 이런 설치를 해서 이용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활 스타일, 그러니까 머리 모양이라던가 어떤 옷을 선택하거나 이럴 때 이제 시설에서 강요하거나 그러지 않고 어르신 스타일대로 결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만약에 어르신이 자기 결정이라던가 선택을 하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헤어스타일이 있다라고 했을 때 머리 모양 같은 경우도 어르신한테 어르신이 결정하기 어렵다라고 하셨을 때 시설에서 일부러 머리를 바짝 깎아버린다던가 이러는 게 아니라, 어르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모양이 있는데 어떤 모양을 원하세요? 이렇게 이제 올바른 선택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린다던가, 아니면은 머리를 깎고 싶다라고 하셨을 때 적절히 지원을 한 달에 한 번 미용사가 온다던가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어르신이나 노인이나 보호자가 부적절하거나 실현 가능성이 없는 개별화된 서비스를 요구를 할 때, 그러니까 시설에서 이제 합당하게 해드릴 수 없는 이런 것들을 좀 요구를 할 때 노인의 이익에 가장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을 해서 이제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어르신이 이제 보호자분하고 외출하는 게 아니라 직원하고 나는 일주일에 3번은 밖에 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이 약간 시설마다 이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시설에서 이거를 좀 어렵다. 그리고 한 직원이 여러 어르신을 돌봐드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 어르신 혼자만 이제 이런 이제 약간 특권 같은 거를 요구를 할 때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최선의 선택, 그래서 일주일에 3번은 어렵지만 한 달에 3번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려서 이제 선택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생활을 하실 때 안락하고 안전해야 된다. 그러니까 좀
편안하고 어떤 그 생활을 하실 때 어떤 사건, 사고 이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여기 보시면 뭐 적절한 보조 기구를 이제 그 활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뭐 휠체어라던가 아니면은 뭐 보행기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이용을 할 때 불편하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 뭐 예를 들어서 휠체어를 사용을 하시는데 계단이 너무 많다 뭐 이러면 아무래도 이제 거동하시는데 어려움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동 공간이 확보돼야 되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뭐 이제 뭐 그 균형 감각 이런 것들이 떨어지다 보니까 잘 넘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바닥이라던가 뭐 아니면은 목욕할 때 욕조라던가 이렇게 이제 미끄럼 방지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고, 문턱이라던가 안전바가 설치가 돼서 이제 그 신체 기능은 저하되긴 했지만 본인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이동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이 있어야 되고, 또 시설은 이제 안전하는 건 기본이고 깨끗해서 이제 막 지저분하지 않고 또 혼자 생활하기 어렵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깨끗하고 가정과 같은, 내 집과 같은 환경을 제공을 이제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좀 너무 더럽거나 아니면 온도가 맞지 않는다든가 아니면 냄새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이러지 않도록 이렇게 적절하게 이제 환경을 조성을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뭐 환기는 이제 뭐 너무 춥지 않은, 이제 뭐 겨울 같을 때 너무 춥지 않은 범위 내에서 환기할 수 있어야 되고, 뭐 습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도록 이렇게 안전한 환경을 제공받아야 되고, 또 어르신들은 위생관리, 그래서 뭐 목욕은 뭐 일주일에 몇 번, 이제 뭐 의복이라던가 침구 이런 것들이 여름에 너무 더운데 땀을 많이 흘렸는데 침상 이불이 너무 축축하다던가 이러면은 아무래도 위생관리에 문제가 발생, 뭐 어르신들이 뭐 질병에 걸린다던가 아니면은 뭐 수면을 적절하게 하지 못하신다던가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위생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이제 비상 상황이 발생을 했을 때, 그래서 뭐 화재 같은 거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적절하게 소방기구 이런 것들도 있어야 되고, 이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 연락 장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에 적절하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이제 문제 사례를 잠깐 보면, 어르신이 이제 입소 전에 침대 생활을 해 오셨는데, 그러니까 가정과 같은 환경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집에서 침대 생활을 하셨다 그러면은 시설에서도 침대 생활을 하는 게 좀 원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시설에서 그냥 바닥에서 주무시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어르신이 아무래도 좀 불편하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가정과 같은 환경이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집에 계셨을 때 생활했던 것들이 시설에서도 당연히 이제 누릴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생활이나 비밀 보장, 이거는 계속 얘기가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개인 정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만약에 이제 활용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충분히 설명을 하고 어르신이 괜찮다라고 이제 동의를 구한 이제 개인 정보 같은 경우는 활용을 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하면 절대 개인 정보는 활용하면 안 되고, 또 사전 동의 없이 그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앞에서 그 입소 전 단계에서 시설에 대한 것들을 질문을 했을 때 제3자의 그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한이 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한 거하고 이제 비슷하게 이어가겠죠. 자, 그리고 뭐 입소 단계나 직무 수행 과정에서,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같은 경우는 절대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 말해도 돼. 내 개인정보 같은 경우는 중요하지 않아. 언제든지 활용해도 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절대 타인한테 이제 어르신의 정보에 대해서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자, 그리고 어르신의 건강 상태라던가 어떤 질병 이런 것들 기본적인 어떤 서비스가 들어가고, 그러니까 돌봄 과정이라던가 재반 서비스에 대한 것들도 개인 정보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도 타인에게 정보를 제공하면 안 되는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어르신의 개인적 사생활, 예를 들어서 어떤 방에 계신 어르신이 다른 방에 계신 누구를 좋아한대, 이런 식으로 약간 농담이라던가 흥미거리로 다루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얘기고, 또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유무선 전화기, 그러니까 그 생활관에 전화기를 설치를 한다던가 핸드폰 같은 거를 이제 원하신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제한이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손주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 그래서 핸드폰이 필요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핸드폰으로 다른 사람한테 방해가 되니까 핸드폰은 절대 어르신이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이런 게 아니라 어르신의 생활에 맞게끔 이렇게 정보통신기기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 사례를 보면 이제 외부에서 시설을 방문을 왔다 갔다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분들이 오셔서 도와드리는 이런 것들은 이제 잠깐 오시면 이제 어르신이 이제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어떤 이제 단체라던가 아니면은 매스컴 같은 데서 와가지고 마음대로 사진을 찍는다던가 방에 부숙부숙 들어와서 약간 흥미거리처럼 구경하고 간다, 이러면은 어르신이 좀 불쾌하실 수 있다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보시면 어르신이 와상 상태, 거의 그 하루 24시간 중에 거의 매 시간을 누워 계시는 이런 이제 와상 상태여 가지고 혼자서는 어디를 돌아다니실 수 없어서 이제 유일한 즐거움이 자녀들과 얘기를 하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손주하고 전화 통화를 하고 싶다던가 자녀하고 나는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언제든지 수시로 자녀들한테 이제 전화를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화기가 없거나 이랬을 때 힘들다, 그래서 외롭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고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러니까 이제 어르신이 어떤 이유를 막론하고 존중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1번 보시면 어르신이 치매다. 그래서 치매이시기 때문에 인지 능력도 떨어지고 이렇다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라던가 가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치매는 질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질병에 걸렸다고 해서 함부로 대하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설에 계신 종사자분들, 요양보호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관리하시는 분들, 모든 종사자는 어르신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상담이나 조치를 이제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만약에 어르신이 이런 것들이 힘들다라고 하셨을 때 이거를 적극적으로 조치를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종사자 모든 분들이 어르신을 위해서 존재할 수 있어야 되고, 어르신이 힘들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그냥 단순한 요양보호사라 이런 것들은 할 수 없어요,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 어르신이 이제 치매받은 이제
나는 이렇게 뭐 휴대폰을 갖고 싶은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본인이 휴대폰을 뭐 사오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당연히 어르신이 휴대폰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여기 보시면 잠깐만요. 여기 보시면 노인의 인권을 존중한 의무를 이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2번하고 마찬가지로 어르신이 당연히 누려야 되는 권리나 의무 이런 것들을 가질 수 있도록 이제 시설장이나 종사자는 노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이제 가족분들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제 직접 오시거나 면회를 오시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고,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뭐 어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설에서 제공할 수 없는 서비스를 요구를 하신다던가 이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시설에 입소를 시켜드리고 나서 관계를 끊거나 이러지 않도록 가족분들도 노력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노인의 권리 변화라던가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일상생활이나 의료적 처치 이런 변화가 생겼을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그러니까 서두르지 않고 어르신한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제 뭐 가족이라든가 이런 보호자, 대리인 분들한테 충분하게 이제 설명을 하고 통보를 하고 나서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의 의사를 존중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어르신들이나 가족분들, 보호자분들, 시설장, 종사자 이런 분들은 상호 존엄성을 인정을 해야 된다. 어르신의 존엄성도 이제 당연한 거고, 이제 뭐 가족분들의 존엄성도 당연한 거고, 이제 종사자 분들도 당연히 이 존경과 예의를 대할 수 있어야 돼. 가족분들이 종사자에게 뭐 부당한 요구를 한다던가, 이제 뭐 약간 이제 언어적으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막말을 하신다던가 이러지 않도록 주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오늘의 1교시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깐 쉬었다가 2교시 하도록 하겠습니다.